탱그런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군사대국이 된 영국의 금융혁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영국과 프랑스는 1689년에서부터 1815년, 127년 동안 8번의 전쟁을 치렀는데요. 전쟁 기간을 다 합치면 65년이나 된다고 해요. 영국은 전쟁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국가로 발전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탄생한 거죠. 사실 전쟁은 해외 시장 개척이나 기존 식민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어졌어요. 전장은요, 주로 아메리카나 유럽이었어요. 영국은 점차 강력한 해군과 육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렸어요. 해상무역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많을 때는 국가 예산의 70에서 80%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부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조세 부담률이 증가가 됐고요, 물품세를 부과했어요. 그리고 국채를 발행했어요. 이 시기의 국가는요, 일종의 효율적인 전쟁기구였어요. 그 성격은 한마디로 재정 군사 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군사 국가가 금융혁명의 토대 위에서 발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기의 금융혁명은 1694년 영란은행의 설립, 물품세의 부과, 그리고 국채 발행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제도들은요, 모두 윌리엄 3세가 즉위하면서 함께 영국에서 건너온 네덜란드의 유대인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죠. 전쟁 기간 중에 유대인들은요, 양쪽에 군수 보급품을 대고 군자금까지 빌려주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큰 데다가 안전한 장사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군수 산업은요, 큰 이윤이 보장된 사업이에요. 게다가 전쟁터의 군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만국 화폐격인 금이어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유대인인 로스차일드 가문은요, 세계 금을 독점적으로 주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쟁 기간 중에 대륙 봉쇄령을 뚫고 양쪽으로 오가면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뿐이었어요. 잘 훈련된 유대인 커뮤니티 간의 협조도 이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요, 1815년 6월 20일 워털루 전쟁이 끝날 쯤에 런던 증권시장에서 일어났어요. 영국 채권과 증권의 62%가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소나기에 떨어졌어요. 이후 영국의 금융업은 로스차일드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워털루 전쟁 이후에 영란은행을 장악한 로스차일드 가문은 정치권과 손을 잡고 하나의 변화를 주도했어요. 은행권 발행을 독점했던 영란은행에 맞서서 설립이 된 지방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은행권을 남발했어요. 그러다가 공황이 닥치면서 도산하게 되었어요. 자금 수요가 줄어든 1809년부터 1830년까지의 파산한 지방은행만 해도 331개였다고 합니다. 은행이 흔들리는 통에 공황은 더욱 깊어졌어요. 1844년 은행 허가법이 나왔고요. 이 법으로 인해서 금융 상황은 일시에 달라졌어요. 이 법은요, 지방은행이 산업혁명의 자금줄 역할을 수행한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공황에는 속수무책이라는 반성에서 시작되었어요. 핵심 내용은 지방은행권 발행을 제한하고 영란은행에 돈 찍는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었어요. 발행할 수 있는 은행권의 수량에 대해서 나름대로 엄격한 규칙을 정했어요. 화폐의 총량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과 정비례해야 한다는 금 본위제를 명시했어요. 금 준비금 없이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요, 1,400만 파운드로 묶어놨어요. 영란은행은 발권을 독점하고 금 준비에 집중하는 명실상부한 은행 중의 은행이었어요. 입법 제안자는요, 로버트 필 수상인데요. 그의 이름을 따서 필 은행법이라고도 불려요. 그 뒤에 이 법은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1870년 초반까지만 해도 금 본위제나 금은복 본위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더 많았어요. 그 무렵에 금 본위제를 채택한 영국이 오히려 예외에 속했어요. 1870년대부터 독일과 미국이 영국을 쫓아서 금 본위제를 채택했어요. 비유럽 국가들도요, 금 본위제를 채택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영국이 세계 최대의 무역국이었고 가장 많은 자본을 세계로 수출하는 세계의 은행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파운드화가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지불 수단이면서 금과 동일시되었어요.
그런데 발권의 남발을 억제하는 금 본위제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금의 수량이 성장하는 경제 규모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필은행법 제정 이후에 영국은 10년마다 공황에 시달렸어요. 유대인들에게 공황은요, 부를 늘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였어요.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까지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던 런던의 금융시장을 장악했어요. 그 뒤에 세계에는 성공한 영란은행의 모델을 쫓아서 민간 소유 중앙은행들이 줄줄이 생겨났어요. 1800년 중엽에는 프랑스에서도 민간 소유의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이 설립되었어요. 영국과 프랑스 중앙은행의 최대 주주는 양쪽 모두 유럽 최대의 유대계 가문인 로스차일드 가문이었어요. 1886년 밀라노에 신용협동조합을 세웠던 루자티라고 하는 유대인은요, 최초로 로마에 은행을 세운 공로로 인해서 5번씩이나 이탈리아의 재무 대신을 역임하고요, 이후에는 수상이 되었어요. 그 뒤에 1913년 유대인인 JP 모건이 주축이 되어서 설립이 된 미 연방준비은행도 민간 소유의 중앙은행이라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